음악이 흐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우며 한 번쯤은 연주해봤을 법한 바로 그 노래,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홈, 시트홈, 이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맛있는 저녁 식사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집이란 본래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마지막 안식처, 어떤 모습의 나라도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장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집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아름다운 표현은 때로 정반대의 의미, 즉 지독한 반어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혀 즐겁지 않은 상황,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린 현실을 꼬집는 말이 된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끊임없이 노력이라는 물을 주어야만 비로소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노력의 구체적인 방법과 안타깝게도 그 노력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가정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1장, 친밀함이라는 가면 뒤에 폭력,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가정폭력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로 상대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언어적 폭력, 감정을 조종하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정서적 폭력, 돈을 무기로 상대를 통제하는 경제적 폭력, 그리고 가장 내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는 성적 폭력까지 이 모든 것이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적인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까지도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폭력에는 한 가지 무서운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정폭력을 친밀한 폭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 아래 상대방의 친밀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통제와 지배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가정폭력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통제, 미세한 균열로부터 서서히 그리고 집요하게 시작됩니다. 제2장, 가정폭력의 세 가지 얼굴. 가정폭력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가정폭력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다시 폭력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순환고리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가해자의 통제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두 번째, 사소함으로의 축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남아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피해자가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했을 때조차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무심한 대답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피해자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증오의 양가 감정입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미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한때는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항상 폭력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사과하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며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하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폭력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려워하며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제3장 폭력의 다양한 유형들,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이제 폭력이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이나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통제적 폭력, 상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조종하려는 행위입니다. 휴대폰을 검사하고 옷차림을 단속하며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간섭합니다. 가계부 검사를 빌미로 돈의 사용처를 통제하고 허락 없이는 돈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빼앗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그 본질은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영혼을 파괴하는 폭력입니다. 비난, 욕설, 무시하는 말투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너는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나니까 너랑 살아주는 거다. 와 같은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가해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폭언 없이 화를 낼 것처럼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체적 폭력, 가장 명백하게 인식되는 폭력입니다. 때리고, 밀치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경제적 폭력, 돈을 무기로 상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상대의 명의로 빚을 지게 만드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비싼 선물을 계속 주면서 심리적 부담감을 안기고 이를 빌미로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경제적 폭력의 일종입니다. 성적 폭력, 부부나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한쪽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피임에 비협조적이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모든 성적 행동은 반드시 서로의 동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폭력의 유형들은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통제가 언어적 폭력으로 그리고 결국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다면 폭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제4장 그림자 속의 목소리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 아빠는 원래 제 영웅이셨어요. 아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죠. 그런데 몇 년 전 아빠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빠는 돈 문제에 극도로 예민해지셨어요. 학교 준비물 하나를 사도 왜 이렇게 비싸냐며 짜증을 내셨고 용돈은 당연히 끊겼습니다. 친구들과 떡볶이 한번 사 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저는 준비물을 사고 남은 돈이나 엄마가 몰래 주신 돈을 비상금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그 비상금 봉투를 발견하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집안의 도둑이라고 몰아세웠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감히 뒤에서 돈을 빼돌리냐고요. 그날 이후 저는 제가 쓰는 모든 돈의 내역을 아빠에게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10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죠. 처음엔 억울했지만 아빠가 다 너희를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힘들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니
점점 제가 아빠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요. 차라리 제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숨이 막혀요. 아빠를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 답답합니다. 엄마 앞에서 저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중학생이 된 후부터 엄마는 밥상머리에서 항상 제 몸매를 지적하셨어요. 보통에서 통통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서요. 처음엔 잔소리라 생각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저도 제 몸이 밉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는 선물이라며 다이어트 보조제와 헬스장 회원권을 내미셨습니다. 너무 서운해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엄마는 상처받은 얼굴로 말씀하셨죠. 다 너 예뻐지고 건강해지라고 그런 건데 어떻게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엄마는 어릴 때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한이었어.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나쁜 딸이 된 것 같아 죄송해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엄마가 사준 보조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피곤한 날에도 헬스장에 갔습니다. 이상하게 음식을 보면 먹고 싶으면서도 먹으면 안 된다는 강박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나중에는 먹고 토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살이 찔까봐, 그래서 엄마가 또 실망하실까 봐 너무 두려워요. 엄마는 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왜 엄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숨고만 싶은 걸까요?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폭력의 복잡한 얼굴을 봅니다.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그리고 그 안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피해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가정폭력이 가진 가장 잔인한 속성입니다. 제5장, 안전을 향한 첫걸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혹은 당신의 주변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결코 무력한 상황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을 돕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안전을 향한 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증거를 남기세요. 폭언이나 협박은 녹음하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일기를 쓰세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사진을 찍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당장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 기록들은 훗날 당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실제했음을 증명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가해자와의 분리, 법적 처벌, 혹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관계 개선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전문가와 상담할 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지지자를 만드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선생님, 이웃에게 당신의 상황을 알리세요.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신 신고를 요청하거나 잠시 머물 곳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줄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절망의 늪에서 당신을 건져 올릴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가정폭력 대처 전문가가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언제든 긴급상담과 피난처 연계, 유료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112, 즉각적인 신체적 위협을 느끼는 긴급 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로 한 곳에서 상담, 유료, 법률,
수사, 심리 치료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 서비스는 당신의 비밀을 보장하며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가장 큰 용기입니다. 제6장 우리 모두의 약속.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이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지지를 통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맞을 만한 잘못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정폭력을 목격했을 때 방관하지 않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당신의 신고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가족 안의 권력 관계는 평등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제력, 나이, 성별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결정부터 함께 의논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닌 격려를, 통제가 아닌 신뢰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집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곳, 이름 그대로 즐거운 나의 집이 될 수 있는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꿈을 향한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음악이 흐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우며 한 번쯤은 연주해봤을 법한 바로 그 노래,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홈, 시트 홈, 이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맛있는 저녁 식사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집이란 본래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마지막 안식처, 어떤 모습의 나라도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장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집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아름다운 표현은 때로 정반대의 의미, 즉 지독한 반어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혀 즐겁지 않은 상황,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린 현실을 꼬집는 말이 된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끊임없이 노력이라는 물을 주어야만 비로소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노력의 구체적인 방법과 안타깝게도 그 노력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가정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1장, 친밀함이라는 가면 뒤에 폭력,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가정폭력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로 상대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언어적 폭력, 감정을 조종하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정서적 폭력, 돈을 무기로 상대를 통제하는 경제적 폭력, 그리고 가장 내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는 성적 폭력까지 이 모든 것이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적인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까지도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폭력에는 한 가지 무서운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정폭력을 친밀한 폭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 아래 상대방의 친밀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통제와 지배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가정폭력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통제, 미세한 균열로부터 서서히 그리고 집요하게 시작됩니다. 제2장 가정폭력의 세 가지 얼굴. 가정폭력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가정폭력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다시 폭력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순환고리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가해자의 통제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두 번째, 사소함으로의 축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피해자가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했을 때조차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무심한 대답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피해자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증오의 양가 감정입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미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한때는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항상 폭력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사과하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며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하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폭력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려워하며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제3장, 폭력의 다양한 유형들,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이제 폭력이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이나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통제적 폭력, 상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조종하려는 행위입니다. 휴대폰을 검사하고 옷차림을 단속하며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간섭합니다. 가계부 검사를 빌미로 돈의 사용처를 통제하고 허락 없이는 돈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빼앗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그 본질은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영혼을 파괴하는 폭력입니다. 비난, 욕설, 무시하는 말투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너는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나니까 너랑 살아주는 거다. 와 같은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가해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폭언 없이 화를 낼 것처럼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체적 폭력, 가장 명백하게 인식되는 폭력입니다. 때리고, 밀치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경제적 폭력, 돈을 무기로 상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상대의 명의로 빚을 지게 만드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비싼 선물을 계속 주면서 심리적 부담감을 안기고 이를 빌미로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경제적 폭력의 일종입니다. 성적 폭력, 부부나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한쪽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피임에 비협조적이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모든 성적 행동은 반드시 서로의 동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폭력의 유형들은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통제가 언어적 폭력으로 그리고 결국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다면 폭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제4장 그림자 속의 목소리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 아빠는 원래 제 영웅이셨어요. 아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죠. 그런데 몇 년 전 아빠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빠는 돈 문제에 극도로 예민해지셨어요. 학교 준비물 하나를 사도 왜 이렇게 비싸냐며 짜증을 내셨고 용돈은 당연히 끊겼습니다. 친구들과 떡볶이 한번 사 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저는 준비물을 사고 남은 돈이나 엄마가 몰래 주신 돈을 비상금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그 비상금 봉투를 발견하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집안의 도둑이라고 몰아세웠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감히 뒤에서 돈을 빼돌리냐고요. 그날 이후 저는 제가 쓰는 모든 돈의 내역을 아빠에게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10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죠. 처음엔 억울했지만 아빠가 다 너희를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힘들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니 점점 제가 아빠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요. 차라리 제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숨이 막혀요. 아빠를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 답답합니다. 엄마 앞에서 저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중학생이 된 후부터 엄마는 밥상머리에서 항상 제 몸매를 지적하셨어요. 보통에서 통통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서요. 처음엔 잔소리라 생각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저도 제 몸이 밉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는 선물이라며 다이어트 보조제와 헬스장 회원권을 내미셨습니다. 너무 서운해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엄마는 상처받은 얼굴로 말씀하셨죠. 다 너 예뻐지고 건강해지라고 그런 건데 어떻게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엄마는 어릴 때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한이었어.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나쁜 딸이 된 것 같아 죄송해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엄마가 사준 보조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피곤한 날에도 헬스장에 갔습니다. 이상하게 음식을 보면 먹고 싶으면서도 먹으면 안 된다는 강박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나중에는 먹고 토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살이 찔까봐, 그래서 엄마가 또 실망하실까 봐 너무 두려워요. 엄마는 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왜 엄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숨고만 싶은 걸까요?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폭력의 복잡한 얼굴을 봅니다.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그리고 그 안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피해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가정폭력이 가진 가장 잔인한 속성입니다. 제5장, 안전을 향한 첫걸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혹은 당신의 주변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결코 무력한 상황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을 돕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안전을 향한 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증거를 남기세요. 폭언이나 협박은 녹음하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일기를 쓰세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사진을 찍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당장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 기록들은 훗날 당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실제했음을 증명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가해자와의 분리, 법적 처벌, 혹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관계 개선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전문가와 상담할 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지지자를 만드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선생님, 이웃에게 당신의 상황을 알리세요.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신 신고를 요청하거나 잠시 머물 곳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줄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절망의 늪에서 당신을 건져 올릴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가정폭력 대처 전문가가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언제든 긴급상담과 피난처 연계, 유료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112, 즉각적인 신체적 위협을 느끼는 긴급 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로 한 곳에서 상담, 유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 서비스는 당신의 비밀을 보장하며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가장 큰 용기입니다. 제6장, 우리 모두의 약속.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이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지지를 통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맞을 만한 잘못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정폭력을 목격했을 때 방관하지 않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당신의 신고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가족 안의 권력 관계는 평등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제력, 나이, 성별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결정부터 함께 의논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닌 격려를, 통제가 아닌 신뢰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집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곳, 이름 그대로 즐거운 나의 집이 될 수 있는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꿈을 향한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음악이 흐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우며 한 번쯤은 연주해봤을 법한 바로 그 노래,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홈, 시트홈, 이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맛있는 저녁 식사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집이란 본래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마지막 안식처, 어떤 모습의 나라도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장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집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아름다운 표현은 때로 정반대의 의미, 즉 지독한 반어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혀 즐겁지 않은 상황,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린 현실을 꼬집는 말이 된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끊임없이 노력이라는 물을 주어야만 비로소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노력의 구체적인 방법과 안타깝게도 그 노력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가정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1장, 친밀함이라는 가면 뒤에 폭력,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가정폭력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로 상대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언어적 폭력, 감정을 조종하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정서적 폭력, 돈을 무기로 상대를 통제하는 경제적 폭력, 그리고 가장 내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는 성적 폭력까지 이 모든 것이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적인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까지도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폭력에는 한 가지 무서운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정폭력을 친밀한 폭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 아래 상대방의 친밀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통제와 지배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가정폭력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통제, 미세한 균열로부터 서서히 그리고 집요하게 시작됩니다. 제2장, 가정폭력의 세 가지 얼굴. 가정폭력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가정폭력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다시 폭력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순환고리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가해자의 통제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두 번째, 사소함으로의 축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남아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피해자가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했을 때조차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무심한 대답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피해자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증오의 양가 감정입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미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한때는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항상 폭력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사과하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며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하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폭력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려워하며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제3장,
폭력의 다양한 유형들,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이제 폭력이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이나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통제적 폭력, 상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조종하려는 행위입니다. 휴대폰을 검사하고 옷차림을 단속하며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간섭합니다. 가계부 검사를 빌미로 돈의 사용처를 통제하고 허락 없이는 돈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빼앗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그 본질은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영혼을 파괴하는 폭력입니다. 비난, 욕설, 무시하는 말투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너는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나니까 너랑 살아주는 거다. 와 같은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가해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폭언 없이 화를 낼 것처럼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체적 폭력, 가장 명백하게 인식되는 폭력입니다. 때리고, 밀치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경제적 폭력, 돈을 무기로 상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상대의 명의로 빚을 지게 만드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비싼 선물을 계속 주면서 심리적 부담감을 안기고 이를 빌미로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경제적 폭력의 일종입니다. 성적 폭력, 부부나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한쪽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피임에 비협조적이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모든 성적 행동은 반드시 서로의 동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폭력의 유형들은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통제가 언어적 폭력으로 그리고 결국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다면 폭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제4장 그림자 속의 목소리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 아빠는 원래 제 영웅이셨어요. 아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죠. 그런데 몇 년 전 아빠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빠는 돈 문제에 극도로 예민해지셨어요. 학교 준비물 하나를 사도 왜 이렇게 비싸냐며 짜증을 내셨고 용돈은 당연히 끊겼습니다. 친구들과 떡볶이 한번 사 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저는 준비물을 사고 남은 돈이나 엄마가 몰래 주신 돈을 비상금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그 비상금 봉투를 발견하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집안의 도둑이라고 몰아세웠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감히 뒤에서 돈을 빼돌리냐고요. 그날 이후 저는 제가 쓰는 모든 돈의 내역을 아빠에게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10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죠. 처음엔 억울했지만 아빠가 다 너희를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힘들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니 점점 제가 아빠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요. 차라리 제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숨이 막혀요. 아빠를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 답답합니다.
엄마 앞에서 저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중학생이 된 후부터 엄마는 밥상머리에서 항상 제 몸매를 지적하셨어요. 보통에서 통통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서요. 처음엔 잔소리라 생각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저도 제 몸이 밉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는 선물이라며 다이어트 보조제와 헬스장 회원권을 내미셨습니다. 너무 서운해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엄마는 상처받은 얼굴로 말씀하셨죠. 다 너 예뻐지고 건강해지라고 그런 건데 어떻게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엄마는 어릴 때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한이었어.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나쁜 딸이 된 것 같아 죄송해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엄마가 사준 보조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피곤한 날에도 헬스장에 갔습니다. 이상하게 음식을 보면 먹고 싶으면서도 먹으면 안 된다는 강박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나중에는 먹고 토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살이 찔까봐, 그래서 엄마가 또 실망하실까 봐 너무 두려워요. 엄마는 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왜 엄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숨고만 싶은 걸까요?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폭력의 복잡한 얼굴을 봅니다.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그리고 그 안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피해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가정폭력이 가진 가장 잔인한 속성입니다. 제5장, 안전을 향한 첫걸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혹은 당신의 주변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결코 무력한 상황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을 돕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안전을 향한 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증거를 남기세요. 폭언이나 협박은 녹음하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일기를 쓰세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사진을 찍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당장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 기록들은 훗날 당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실제했음을 증명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가해자와의 분리, 법적 처벌, 혹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관계 개선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전문가와 상담할 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지지자를 만드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선생님, 이웃에게 당신의 상황을 알리세요.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신 신고를 요청하거나 잠시 머물 곳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줄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절망의 늪에서 당신을 건져 올릴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가정폭력 대처 전문가가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언제든 긴급상담과 피난처 연계, 유료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112, 즉각적인 신체적 위협을 느끼는 긴급 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로 한 곳에서 상담, 유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 서비스는 당신의 비밀을 보장하며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가장 큰 용기입니다. 제6장 우리 모두의 약속.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이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지지를 통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맞을 만한 잘못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정폭력을 목격했을 때 방관하지 않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당신의 신고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가족 안의 권력 관계는 평등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제력, 나이, 성별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결정부터 함께 의논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닌 격려를, 통제가 아닌 신뢰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집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곳, 이름 그대로 즐거운 나의 집이 될 수 있는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꿈을 향한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음악이 흐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우며 한 번쯤은 연주해봤을 법한 바로 그 노래,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홈, 시트홈, 이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맛있는 저녁 식사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집이란 본래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마지막 안식처, 어떤 모습의 나라도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장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집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아름다운 표현은 때로 정반대의 의미, 즉 지독한 반어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혀 즐겁지 않은 상황,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린 현실을 꼬집는 말이 된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끊임없이 노력이라는 물을 주어야만 비로소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노력의 구체적인 방법과 안타깝게도 그 노력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가정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1장, 친밀함이라는 가면 뒤에 폭력,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가정폭력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로 상대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언어적 폭력, 감정을 조종하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정서적 폭력, 돈을 무기로 상대를 통제하는 경제적 폭력, 그리고 가장 내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는 성적 폭력까지 이 모든 것이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적인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까지도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폭력에는 한 가지 무서운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정폭력을 친밀한 폭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 아래 상대방의 친밀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통제와 지배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가정폭력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통제, 미세한 균열로부터 서서히 그리고 집요하게 시작됩니다. 제2장 가정폭력의 3가지 얼굴. 가정폭력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가정폭력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다시 폭력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순환고리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가해자의 통제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두 번째, 사소함으로의 축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피해자가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했을 때조차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무심한 대답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피해자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증오의 양가 감정입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미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한때는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항상 폭력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사과하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며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하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폭력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려워하며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제3장, 폭력의 다양한 유형들,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이제 폭력이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이나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통제적 폭력, 상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조종하려는 행위입니다. 휴대폰을 검사하고 옷차림을 단속하며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간섭합니다. 가계부 검사를 빌미로 돈의 사용처를 통제하고 허락 없이는 돈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빼앗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그 본질은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영혼을 파괴하는 폭력입니다. 비난, 욕설, 무시하는 말투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너는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나니까 너랑 살아주는 거다. 와 같은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가해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폭언 없이 화를 낼 것처럼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체적 폭력, 가장 명백하게 인식되는 폭력입니다. 때리고, 밀치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경제적 폭력, 돈을 무기로 상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상대의 명의로 빚을 지게 만드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비싼 선물을 계속 주면서 심리적 부담감을 안기고 이를 빌미로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경제적 폭력의 일종입니다. 성적 폭력, 부부나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한쪽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피임에 비협조적이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모든 성적 행동은 반드시 서로의 동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폭력